내가 호랑이를 훔쳤다. 독일군의 무적 탱크를 내 손으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30살이고 경기도 파주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초, 저는 육군 기갑부대의 정보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적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호랑이 전차를 포획하는 임무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1951년 4월 21일, 강원도 철원 북쪽의 한 언덕 위였습니다. 적군의 호랑이 전차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전차는 북한군이 소련에서 들여온 최신형 중전차로 우리 부대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매일같이 첩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전차는 매우 위험한 목표였습니다. 적들은 고장난 전차에 폭발물을 설치해놓는 경우가 많아 접근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차를 확보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시 저는 정보장교였고 탱크 설계를 전공한 기계공학 출신이었습니다. 사진이나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진짜 기술적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부대장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했지만 즉시 철수를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부하 12명과 함께 그 호랑이를 포획해 우리 성까지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부대에 가져온 것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거대한 도전이었고 동시에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 언덕에서부터 시작된 12시간의 사투는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는지 아니면 미친 짓이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51년 4월 21일 강원도 철원 북쪽의 작은 언덕 위에서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적군과 우리 군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치열한 전선이었고 우리 부대는 북한군의 최신형 전차인 호랑이가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전차는 무게가 56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로 그동안 우리 군에게는 미스터리와도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호랑이를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그날 아침부터 우리는 적의 포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대장과 상급 부대는 즉시 철수를 명령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랑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전차의 장갑 두께, 엔진 성능, 무기의 위력 같은 것들은 우리 군의 전차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였죠. 제가 이끄는 12명의 정보부대원들과 함께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호랑이 전차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적군은 분명히 이 전차를 회수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단순한 명령 복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에 평가받을 일이었죠. 우리는 일단 전차 주변을 정찰하며 폭발물 설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적들은 보통 고장난 전차에 지뢰나 폭탄을 설치해 놓아 적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에는 폭파 전문가인 박영수 일병이 있었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전차 주변을 살폈습니다. 45분간의 정밀 검사 끝에 겉으로는 폭발물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내부에 숨겨진 함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전차 내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거대한 호랑이 전차의 외관은 굉장히 무겁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셔먼 전차와 비교해도 그 크기와 중량은 압도적이었죠. 전차의 조종수 해치는 열려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해치 주변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해치를 완전히 열고 전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0분가량 내부를 살피며 폭발물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군이 급히 버리고 간 탓인지,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려는 의도로 폭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전차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셈이었습니다. 내부를 확인한 뒤, 저는 부하들에게 전차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천천히 전차 안으로 들어와 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차 내부는 복잡한 기계장치와 독일어로 된 조작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모두는 이 미지의 기계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죠. 전차를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고 올지 고민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했던 것은 이 호랑이가 단순한 고철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였고, 우리가 그 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 전쟁의 흐름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 전차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기 전 우리 부대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전차를 움직일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죠. 이 전차는 무려 56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셔먼 전차가 30톤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이 호랑이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탱크견인 차량으로는 이 무거운 전차를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먼저 정비병 박영수 일병과 함께 호랑이 전차의 엔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도 엔진 자체는 고장 나지 않았고, 문제는 냉각 장치에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과열로 인해 멈춘 것이었죠. 만약 엔진만 잠시라도 가동시킬 수 있다면 전차가 자체 동력을 제공해 견인 작업을 보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차의 엔진 시동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호랑이 전차는 독일에서 제작된 마이바흐 HL230P45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 군의 탱크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어로 된 조작판과 복잡한 기계장치들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영수 일병은 기계공 출신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복잡한 외국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엔진실에 접근해 하나하나 조작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부대에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전차를 확보했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제 견인 차량을 요청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적의 반격이 심해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하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전차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견인 장비를 준비해라. 우리는 반드시 이 호랑이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와 친분이 있던 정비소 중대장 이재훈 중위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인 차량 M31을 이끌고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량은 셔먼 전차 견인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지만 호랑이 전차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도와준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었죠. 이재훈 중위가 이끄는 견인 차량이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견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M32의 힘만으로는 호랑이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엔진이 가동되지 않는 이상 이 무거운 전차를 끌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박영수 일병이 다시 엔진 시동에 도전했습니다. 폭격이 이어지는 전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1시간 넘게 엔진 시동 방법을 연구하며 불가능한 도전에 맞섰습니다. 마침내 오후 2시 무렵 박영수 일병이 엔진 시동 레버를 조작했고
호랑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엔진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살아났고 탱크 전체가 진동했죠. 그 순간 저희 모두는 놀라움과 희망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엔진의 힘을 빌려 전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손상된 상태였기에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고 적의 공격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호랑이 전차와 함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전차를 우리 손으로 안전하게 끌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 순간이 우리에게는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15분, 적의 포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던 그 순간, 우리는 마침내 호랑이 전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중위가 이끄는 M32 견인 차량이 전차 앞에 연결되었고, 박영수 일병은 호랑이 엔진에 힘을 주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조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무게의 전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M32가 힘겹게 앞으로 밀어붙였고, 호랑이의 궤도 바퀴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씩 전진하는 그 느린 움직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자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냉각장치가 손상된 호랑이 엔진은 과열 위험에 시달렸고 박영수 일병은 엔진 온도를 예의주시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약 3km 떨어진 아군 전선까지 호랑이를 무사히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속도라면 아마도 5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사이 적군의 반격은 점점 거세졌고 우리는 끊임없는 포격과 소총 사격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적들은 이 호랑이 전차를 다시 탈환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적군의 포탄이 우리 부대 근처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사격을 피해 몸을 숨겼다가 다시 전진하는 작전을 반복했습니다. 이재훈 중위는 M32 견인 차량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 차가 과열되거나 고장날 위험도 컸습니다. 마침내 견인 차량의 한쪽 궤도가 포탄 파편에 의해 파손되어 움직임이 멈추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즉각 수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재훈 중위와 그의 팀은 신속하게 궤도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45분간의 긴박한 수리 작업은 우리 모두의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 팀은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다시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적군 보병들이 북쪽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약 800m 거리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고 곧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전차와 견인 차량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기에 우리의 임무는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때 저는 전차 포탑에 올라섰습니다. 호랑이의 주포인 88mm 대포는 아직 장전된 상태였고 적군이 가까이 접근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 조종에 대한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있었기에 주포를 적의 진지 방향으로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거대한 포탄이 도로 옆의 석조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며 폭발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적 보병은 흩어졌고 일시적으로 공격이 멈췄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화력 지원 덕에 우리 보병들은 시간을 벌었고 전차의 철수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차의 힘을 직접 느끼며 적에게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사투는 계속되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죠.
이제 호랑이 전차와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적의 공격은 더욱 치열해졌고 우리 모두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긴장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차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뭉쳐 있었으니까요. 다음 순간, 그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오후 7시, 우리는 아직도 철원 전선에서 3km 떨어진 아군 진지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호랑이 전차는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M32 견인 차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적군의 포격은 끊이지 않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엔진 온도가 치솟자 박영수 일병은 냉각을 위해 엔진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견인 차량이 홀로 무거운 전차를 이끌어야 했고 속도는 더욱 느려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10m도 채 못 움직이는 듯한 속도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적의 포탄 한 발이 호랑이 전차 근처에 떨어지며 파편이 전차 외부를 강타했지만 다행히 주요 부품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 보병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약 500m 거리까지 진격해왔고 그들은 우리 위치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병들은 그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포격과 소총 사격이 교차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호랑이 전차의 지휘관 위치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주포를 조준했습니다. 적 보병이 건물 뒤에 숨자 저는 신중하게 대포를 겨누고 두 번째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적의 은신처가 무너졌고 적군은 다시 한번 흩어졌습니다. 이 짧은 공격 덕분에 우리 보병들은 숨을 돌리고 방어선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호랑이 전차가 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포격과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M32 견인 차량의 손상된 궤도는 임시로 수리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이재훈 중위와 그의 팀은 다시금 긴박한 수리를 진행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적의 공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밤이 깊어질수록 적군의 증원 병력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전차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려는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리고 그 무모함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호랑이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졌을 때 드디어 우리는 아군 진지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전차와 견인 차량 모두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우리는 그 무거운 호랑이를 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군 보병들이 환호했고 지휘관은 저를 만나 김대위, 당신은 영웅이자 미친 사람 둘 중 하나야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임무를 완수한 게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호랑이 전차를 확보한 것이 앞으로 우리 전차 개발과 전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차 옆에 앉아 땀과 먼지에 뒤범벅된 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위험과 희생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차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줄지.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에. 그날 밤, 호랑이 전차가 아군 진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감행한 이 무모한 작전이 성공으로 끝났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는 후회와 자부심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철수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적의 반격 위협 속에서 무려 50여 톤이 넘는 호랑이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모두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전차를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전차의 두꺼운 장갑, 강력한 주포, 복잡한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군과 기술진에게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사진이나 보고서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현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분해해 분석해야 하는 소중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왜 이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이 호랑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적의 강력한 전차에 맞서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쟁은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판단과 용기가 필요한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각자 소감을 나누며 자신들이 느낀 두려움과 자부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우리 모두가 이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급자들의 처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긴장도 감돌았습니다. 나는 호랑이 전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전차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정보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해 앞으로 우리 군의 전차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밤, 무언가 이상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전차 주변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 그리고 전차 내부에서 희미하게 감지된 미묘한 진동.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호랑이 전차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는 앞으로 다가올 진짜 도전이 무엇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전차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의 전쟁 전략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그날 밤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전차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며칠 뒤 호랑이 전차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내부를 해체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던 기술진 중 한 명인 정비병 박영수가 중요한 발견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는 엔진룸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장치를 발견했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장 부위의 잔해 정도로 생각했던 그 장치는 사실 적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설치한 비밀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 장치는 작은 폭발 장치처럼 생겼지만 일반적인 폭탄과는 달랐습니다. 적들은 전차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내부 장치를 원격으로 폭파해 전차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를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겉으로만 위험을 살폈지 이런 내부의 치밀한 함정까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부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걸고 확보한 호랑이 전차가 사실은 완전한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장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차 내부에서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일병과 기술진들은 긴장한 채로 신중히 작업을 이어갔지만 불안은 끝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적 난관을 넘어서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함정을 온몸으로 뚫고 나왔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차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분석팀은 내부 장치의 일부가 일종의 암호화된 신호를 통해 원격 조작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호랑이 전차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첨단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은 우리 군 정보부의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적군이 전자전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바꿀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와 내 부하들은 이 충격적인 정보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호랑이 전차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적 정보 이상으로 커다란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전쟁이 얼마나 더 치열하고 위험할지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적의 치밀한 전략과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작전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이 아직 상부에 완전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고, 동시에 이 호랑이 전차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임무는 단순한 전차 회수 작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전차가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비밀 장치의 존재를 확인한 지 며칠 후, 우리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전차 주변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로 경계 태세를 강화했지만 아무 이상 신호도 감지되지 않아 잠시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차 내부에서 미묘한 진동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일병이 즉시 전차 엔진실로 달려가 상황을 점검했지만 모든 기계 장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전차 내부 몇 곳에서 작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즉각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차 내부를 태우기 시작했고 전차가 폭발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차 안에 남아있던 중요한 장비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 감행한 위험천만한 작전의 결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지고 폭발 위험이 커지자 모두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박영수 일병이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전차 내부의 주요 제어 장치를 꺼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몇 가지 중요한 장비는 무사히 확보되었지만 전차 자체는 점점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화재 진압에 성공했지만 전차 내부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이 호랑이 전차가 단순한 함정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적군이 설치한 비밀 장치가 전차를 파괴하려 했던 시도였고 그 위험은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차를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대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군 내부에서는 이 전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위험이 너무 크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이 전차가 품은 정보를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나는 후자의 입장이었고 이 전차가 가진 기술적 가치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 사건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주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전자파와 잡음이 감지되었고 일부 장비에서는 미묘한 신호 간섭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팀은 이 현상을 분석하려 했지만 전차 내부의 첨단 장비들이 예상 밖의 복잡한 전자장치들로 얽혀 있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적군은 단순히 전차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차가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이제 단순한 회수 작전을 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분석과 토론 속에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 전차가 품은 비밀이 밝혀질 때 우리의 전쟁 전략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 기술과의 싸움임을,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호랑이 전차와 함께한 시간은 점점 더 극한의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차 내부에서 감지된 전자기 신호와 불가사의한 간섭 현상은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고 밤마다 이어지는 분석과 토론은 지친 몸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이 전차가 우리를 시험하듯 우리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차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 병력들이 밤마다 전차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금속성 소리와 낮은 진동을 보고했으며 일부 장비는 원인 모를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전차를 보관하던 창고 근처에서 누군가 몰래 접근하는 흔적도 발견되었고 우리는 점점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미 그 호랑이 전차를 단순한 전쟁 포획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괴물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전차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비밀과 힘이 잠들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듯 했죠. 그 와중에 기술진 사이에서는 이 전차를 완전히 해체해 모든 비밀을 밝혀내자는 의견과 그 대신 전차를 최대한 보존하며 조심스럽게 연구하자는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전차를 둘러싼 긴장감은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이 와중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호랑이 전차가 우리에게 준 교훈과 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 거대한 무기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공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긴장과 불안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전차가 품은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지 직접 마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힘을 지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전차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전차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밖 어둠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과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 호랑이 전차가 가져올 미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음 순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 전차가 품은 비밀의 무게 앞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랑이 전차를 둘러싼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전차 주변의 이상 신호와 미묘한 움직임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 부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운명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전차 내부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작판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추려 한 듯 정교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문서와 함께 미묘한 전자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복잡한 독일어 암호와 함께 이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첨단 정보전의 핵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전장을 누비는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적의 전략과 기술이 집약된 정교한 첨단 장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전쟁의 장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전차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각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부하들과 함께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정체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긴장과 불안을 안겨주었고 전쟁의 끝나지 않은 장막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호랑이 전차가 품은 비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전쟁 그 자체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고 그 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가져올 파괴와 혼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랑이 전차가 우리에게 준 충격과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밤을 떠올리며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 기다리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차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주한 이 미스터리와 위험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진실과 도전을 함께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